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스 전용차로 승용차 군집주행 진입에 대해서 연구한 거리잘두조 김준성, 김동석, 조용훈, 장우혁입니다. 먼저 군집주행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초기 형태는 군집주행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집주행 기술은 레벨 3 자율주행부터 가능한데요. 자율주행 차량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과 일반 주행이 혼재되어서 주행하게 됩니다. 이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짧은 차간거리의 군집주행이 불가능해서 도로 용량의 극대화가 어렵습니다. 군집주행을 활용하면 유령정체를 최소화하여 통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군집주행과 일반 주행의 차로 분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의 첫 번째 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군집주행 전용차로는 증설이 어렵다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군집주행 전용차로 추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양방향 도로 사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만 차로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쪽으로 확장할 경우 모든 램프를 다시 건설해야 해서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집주행 가능 차량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 증설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근미래 시점에 군집주행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시점을 레벨 3 자율주행이 완성된 시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현재 버스 전용 차로에 주목하였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2년 4월 6일 11시 경부고속도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일반 차량 도로 정체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로의 여유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 전용 차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우산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46.6km 구간에서 시행됩니다. 실제로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되는 오산 IC를 기점으로 유의미한 속도, 통행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직전 구간과 직후 구간의 통행량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접한 구간임에도 총 통행량은 비슷하지만 버스 비율이 2배가량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성 JCT에서 기흥 IC 사이 특별한 버스 터미널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타 차로 대비 버스 전용 차로만 높은 평균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통계상 버스 운행 대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데이터를 통해 실제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월 23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오산 IC를 기점으로 버스 전용 차로가 있을 때 평균 6.7km/h의 감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는 유의미한 감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평일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즉, 버스 전용 차로로 인해 다른 승용차 차로의 속도 저하가 존재하며 이는 특히 통행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두 갭을 바탕으로 버스 전용 차로에 군집주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떠올려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만 빠르게 달리고 타 차선은 막히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기존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군집주행 초기 보급 단계에 일정 비율의 군집주행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버스 전용 차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버스 통행을 유의미하게 방해하지 않는 시점까지 군집주행 차량을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시켜 통행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버스 통행 속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의 대규모 인원 수송의 사회적, 환경적 편익 유지라는 기존 버스 전용 차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토모빌 통행량 증가만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용차의 침투를 도로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허용할 경우 버스에 대한 유인책을 감소시키고 승용차에 대한 유인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승용차 통행을 증가시켜 더 큰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공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게 주어지는 효용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체 누적 시점에서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방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자연히 정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군집주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군집주행을 선택하게 될 경우 HOT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진입 시점은 공급자가 아니라 운전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진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군집주행 수요가 폭증했을 때 버스 전용차로 진입의 상한선을 정해서 버스의 통행을 유의미하게 방해하지 않는 시점까지 진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상되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의 군집주행 차량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여 버스 통행에 유의미한 방해 없이 고속도로 통행량을 B% 개선할 수 있다가 저희의 예상되는 결론입니다. 저희는 스모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빗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으나 학생 데모 버전 빗심 사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썬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인 스모를 사용하였는데요. 저희가 연구에 활용한 일부 모델링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시점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에 보급된 시점입니다. 전기차 초기 수용자는 13.5%로 예상되고 이후 캐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보급 시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약 NPR이 16% 정도의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도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동탄 구간인데요. 오산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작점이며 오산 IC 기점에서 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한 평균 속도 데이터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을 연구 도로 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MS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참조한 결과 고속도로 버스의 비율은 약 6.1% 정도였고 오산 이후 구간에서 약 5에서 6% 정도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산부터 동탄 고속도로 평균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집중한 구간은 상행선 기준 정체가 시작되는 14시에서 17시 구간에 맞춰 모델링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기준 평일 버스 전용 차로의 시작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 IC입니다. 다음으로 오산 IC 동탄 JCT 차량 유출입 데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4.08%의 차량 순유출과 1.92%의 차량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경우 얼마나 유출되고 유입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램프에 의한 효과, 즉 유령 정체와 차선 변경에 의한 지체를 고려하기 위해 램프별 유출 유입량을 5%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뮬레이션의 구성입니다. 저희는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제공하는 웹 위저드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동탄 구간을 모델링하였습니다. 평일 전용차로 운영 구간에는 두 번의 유입, 유출 램프가 존재합니다. 일반 승용차, 자율주행차, 버스 세 가지로 분류하여 모델링하였고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1차선) 통행 가능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대전군과 실험군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성했습니다. 전용차로 진입 군집 주행 차량 비율에 따라서 추가 분류를 하였는데요. 시뮬레이션 특성상 특정 구간 끝 부분에 차량이 도착하기 시작한 후 300초는 웜업 타임입니다. 그 후로 3600초의 데이터를 각 케이스별로 5번 반복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군집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측정하는 데이터는 평균 속도와 처리량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조작 변인을 설정하였는데요. 먼저 대조군은 2, 3, 4차선으로 일반 승용차가 78% 주행하고 자율주행차가 16% 주행하며 버스 전용 차선에 버스만 6% 주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2, 3, 4차선에 78%, 자율주행차는 1차선에 4%, 그리고 버스가 1차선에 6% 도입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1차선에 진입하는 비율이 4%씩 높아져 16%가 될 때까지 설정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승용차 78%에는 각 램프 유입량 5%와 램프 유출량 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저희의 수모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램프 유출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램프 유입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램프의 유입 구간입니다. 실험군의 수모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버스와 군집주행 차량이 함께 1차로로 주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PR을 16%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속도는 1차선이 94.8km/h에서 85.7km/h로 2, 3, 4차선이 68.3km/h에서 72.8km/h로 점차 증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행량의 경우 시간당 5,372대에서 5,744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6%의 자율주행차가 전부 군집주행할 때가 교통량 측면에서는 최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 목적은 교통량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버스 전용 차로에 어느 정도까지 군집주행차를 침투시켰을 때 기존 버스의 운행속도 저하를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입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전체 MPR을 20%로 넣고 16%보다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전용도로에 진입할 때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MPR을 20%로 두었을 때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구성한 조작 변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16%, 17%, 18%, 19%, 그리고 20%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속도는 85.7km/h에서 84.2km/h로 감소하고 2, 3, 4차선의 경우에는 73.5km/h에서 74.4km/h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통행량 측면에서는 17%가 침투했을 때가 최대의 통행량을 나타냈는데요. 시간당 5,917대로 약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17%의 자율주행차가 전부 군집주행할 때 교통량 측면에서 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PR이 16%일 경우 모든 차량이 군집주행할 때 MPR이 20%일 경우 17%에서 최고 통행량을 보였습니다. 전체 통행량이 감소하는 군집주행 차량 진입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MPR은 20%로 소폭 확대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7%의 군집주행 차량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여 버스 통행에 유의미한 방해 없이 고속도로 통행량을 10.1% 개선할 수 있었다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때 총 통행량은 시간당 5,372대에서 5,917대로 545대 상승, 약 10.1%의 상승을 이루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통행 속도는 기존 94.8km/h에서 9.8km/h 감소한 85.0km/h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17%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총 수송 인원 증가를 위함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 분석, 효과 분석 및 개선 연구를 따르면 버스 전용 차로 도입으로 교통량이 7% 감소했음에도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을 한 이유는 일평균 수송 인원이 결과적으로 4.5%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스의 통행량 비중을 6%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본 연구에서 통행량 증가를 통해 버스 수송 인원을 큰 변동 없이 유지한 상태에서 총 수송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균 제차 인원 1.8명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약 1000명 이상의 수송 인원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으로 추가적인 승용차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송 인원 증가가 기대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도입에 있어 다양한 정성적 지표들도 고려해야 하나 정량적인 지표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를 가지는 정성적 지표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군집주행 차량 17%를 1차선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시킨다 하더라도 2, 3, 4차선 속도 대비 11.3km/h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스만 다녔던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 간 속도 차이가 26km/h 이상 벌어지는 현재는 오히려 너무 큰 차이 때문에 사회적 불만과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저희의 연구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승용차들의 2, 3, 4차선 통행 속력이 5.4km/h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차로 버스 전용 차로 9.8km/h 속도 감소는 전체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인 46.6km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약 3번 정도의 미미한 차이만 발생시키는 수준입니다. 17%의 군집주행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진입은 버스 평균 속도의 소폭 감소를 유발하나 최고 수준의 총 통행량을 이끌어내어 총 수송 인원을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총 사회적 편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량의 군집 형성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차량이 군집을 형성하여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상의 한계로 군집 형성 및 버스 전용 차로의 진입 과정에서의 정체 효과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군집 주행 관련 선행 연구들 중 이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이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차량의 군집 구성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하였는데요. 한 군집당 세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며 이 세대의 이용자는 플랫폼상에서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차량들의 군집 구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였는데요. 추가적 연구와 법률적 요소를 고려해서 개선한 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버스터미널 휴게소 주차장 중 일부를 오른쪽 도안과 같이 구성하여 차량들이 군집을 구성하고 출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집주행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선착순으로 최소 1일 전에 신청하여 버스터미널에서 지정된 시각에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도중 진입을 원할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군집의 수가 버스 통행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정된 버스 운행 계획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약 가능 대수를 미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군집주행 사용을 위해서는 HOT를 지불해야 하며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거나 군집주행 중 중도 이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한계점들이 있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차량 움직임은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 구간 4차선 도로를 구성할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주행 가능한 최고 속도로 주행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통행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차로 내 차량 구성, 허용된 최고 속력,
차량 가감속도, 차선별 통행량, 목적지만으로 한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정체 상황이 현실보다 적게 발생하며 이상적인 통행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타당성 입증을 위한 시범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추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군집주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실증적 연구의 진행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